부러움을 넘어선 배 아픈 감정들? 처음에는 질투를 살피는 것과 나에 대해 기록하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몰랐었는데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질투는 나에게 있어서 를 찾아줍니다. 여러분도 질투의 감정들로 괴로워했었다면 이제는 관점을 약간 바꿔서 를 찾아주는 힌트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디마셀 혜빈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질투 많이 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질투의 대상도 참 다양해요. 대학 동기들이나 아니면 대외 활동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본 동네 친구들, 정말 가까이는 내 가족들, 멀게는 SNS에서 봤던 내가 원하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를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질투를 해요. 아무리 친밀한 사람들이라도, 또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심지어 한 번도 실제로 만나본 적 없는 SNS 속 사람들까지도 질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약간 부러움을 넘어선 배 아픈 그런 감정들? 저는 이런 질투를 느낄 때마다 항상 마음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보통은 다들 그러시겠죠? 나보다 항상 앞서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은 되게 뒤처지는 기분을 받잖아요. 특히 나와 더 가까운 사람들이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마음이 불편했어요. 나의 온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을 축하해주고 싶은데 질투의 마음이 드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응원하고 있지 못하는가? 라는 죄책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투를 굉장히 많이 자주 느끼는 사람인데도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계속 내 마음을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질투에 대한 저의 관점을 좀 바꾸게 되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오늘 공유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질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하고 싶은 걸 찾아주는 내 삶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래에 제가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나 아니면 퍼스널 브랜딩을 공부할 때 당신이 질투하는 대상을 떠올려 보라라는 가이드를 종종 접했어요. 처음에는 질투를 살피는 것과 그리고 나에 대해 기록하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바로 나에게 질투를 느끼게 하는 그 상대방은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가 꼭 필요로 했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고마운 사람이라는 걸요. 실제로 내가 질투했던 순간들을 되짚어보면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그 상대가 먼저 해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내 질투의 대상인 사람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멋지게 해낸 그 사례를 직접 보여주는, 즉 나에게 있어 도움이 되는 참고 정보이자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고마운 사람인 거죠. 나는 이제 그 힌트를 얻어서 나의 길을 더욱 쉽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즉 질투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속의 질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받아들이려고 해요. 나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제게는 참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니까요. 저한테는요, 최근에 2번 정도 질투를 느꼈던 일들이 생각나네요. 첫 번째는 대외활동하면서 친해진 분이 자기만의 영감을 콘텐츠로 만들어 올리는 SNS 계정을 하나 개설하셨더라고요.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점점 팔로워 수도 한 몇백 명씩 생기고요. 되게 부러웠어요. 내가 생각만 하던 걸 그분은 실천으로 해낸 거잖아요. 저도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영감을 굉장히 많이 얻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랑 계속 공유해야지 생각만 해왔어요. 그게 또 나만의 콘텐츠가 쌓여있는 거고 또 내 콘텐츠가 쌓이다 보면 나만의 팬도 생겨나니까요. 언젠가는 꼭 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렸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의 실행에 질투를 느끼면서 맞아, 나도 이런 걸 하려고 했었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내가 이걸 다른 걸 하다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퍼뜩
제가 원하던 걸 알아차리게 됐어요. 또 그분이 운영하시는 SNS 계정을 보면서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만의 팬들과 소통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방법적인 팁들도 얻을 수 있었죠. 그랬더니 금세 더 이상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저한테 일깨워주고 또 그 선례가 되어서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나만의 콘텐츠를 발행하고 팔로워들과 소통해서 결국 그들을 내 팬으로 만드는, 나를 세상에 알리는 계정들을 진짜 만들어 보려고요. 아마 이 디마셀 채널의 연장선이 되는 인스타그램일 것 같아요. 또 제가 최근에 질투를 느꼈던 두 번째 순간은요. 제 남동생한테 느꼈던 질투입니다. 정말 가장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한테 질투를 느끼다니 사실 처음에는 혼자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렇지만 이걸 잘 이용해서 제 걸로 만들어야겠죠? 어떤 것에 질투가 났냐면요. 저도 동생도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데 어느 날 동생이 철학을 좋아하는 또 다른 친구와 함께 둘이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모임을 하고 왔다고. 참 그때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 맞는 친구들을 모아서 실행까지 하고 있는 동생이 굉장히 부럽고 질투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라고 스스로한테 되물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간 앞으로의 업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리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자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저의 희망들을 단지 희망 그 자체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반면 동생은 직접 실현까지 한 거죠. 질투가 났지만 그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었어요. 내가 희망하던 걸 이렇게 실제로 쉽게 일상에서 해볼 수 있었구나. 나도 하고 싶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을 모아서 작은 모임부터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그럼 내 먼 미래에 업이 되어서도 정말 큰 경험적인 도움이 되겠지. 아니면 내 업으로 만들기 위한 튼튼한 준비 과정이 되어서 앞으로 직업적인 어필을 쉽게 잘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깨달음들을 얻은 거죠. 이런 생각을 거치니까 더 이상 동생에게 있던 그런 질투의 마음들이 또 질투로부터 얽혀있던 부끄러운 마음, 나의 복잡한 마음들이 금세 풀어지더라고요. 동생 덕분에, 그 질투 덕분에 저만의 해답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갑자기 그 순간부터 엄청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동생에게서 얻은 그 힌트로 나만의, 나를 위한 계획이 막 착착착착착 세워지니까 그 자체로 엄청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모임 프로그램을 주변에서부터 작게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그 주제부터 좀 정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찾아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최근에 느꼈던 질투들에서 내 삶의 이정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질투의 감정들로 굉장히 괴로워했었다면 혹은 복잡한 마음이 좀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지? 저 사람은 멋진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는 관점을 약간 바꿔서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주는 힌트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질투가 많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복받은 거죠. 지금 현재 내게 꼭 필요한 삶의 방향을 알려주니까요. 당신의 질투는 어떤 것을 향하고 있나요? 나의 질투들을 찬찬히 되짚어서 살펴볼까요? 질투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해답들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당신은 어떤 것에 질투를 해왔나요?